네, 그리고 다음은 이제 검토하고 비판인데요. 이제 문제 소재, 법조항, 판례 이거는 진짜 그냥 당연히 써야 하는 거고요. 이제 검토랑 비판을 써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이 있으신 분들이 계실 텐데, 일단 저는 문제 소재, 법조항, 이 판례 이 세 가지 먼저 외우시고 그 다음에 이 세 가지가 좀 이해가 됐고 머리에 들어왔다. 그러면 이제 검토와 비판을 공부하시는 걸 추천해요. 뭐 이게 검토와 비판을 무조건 모든 판례에 쓰는 게 아니라 이게 중요한 판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법원 판례가 나오고 나서도 이 판례에 대해서 학자들 간의 논쟁이 많고 이렇게 현실에 적용하기에는 비판할 게 많은 그런 판례는 정말 검토와 비판을 쓰면 좋겠죠. 근데 좀 검토와 비판을 쓰시는 분들 중에 그냥 판례 문구나 법조항을 약간 동어 반복해가지고 그냥 쓰시는 분들 있으세요. 목차는 검토인데 판례 내용이 똑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쓰는 거 정말 비추고, 쓸 거면은 진짜 필요한 판례들에 쓰자. 그래서 굳이 안 써도 되는 판례를 만들어서까지는 쓸 필요는 없고, 정말 그거에 대해서 학자들 간에 논란이 많은 거는 다 강사님들이 얘기를 해주시거든요. 이 판례는 뭐 이런 부분에서 비판이 많다. 뭐 이 판례는 과거 판례랑 비교해서 이런 부분이 정말 잘 개선되었다. 그런 중요한 판례들만 기본 베이스가 다 된 다음에, 판례 기본으로 다 외운 다음에 나는 좀 더 외울 수 있을 것 같아. 특히 유해이신 분들은 이런 걸 더 외우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 정말 답안지 퀄리티도 평균 수준이 많이 향상됐고, 또 수험생들의 실력이 정말 그 평균 실력이 많이 올라간 만큼 이런 게 필요한 답안들은 쓰는 게 좋겠죠? 네, 이제 단권화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단권화가 이제 무엇이냐? 단권화는 시험 때 마지막으로 내가 시험 직전까지도 들고 갈 책. 그래서 그런 책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 저 때는 이런 색이었는데, 이런 두꺼운 기본서로 끝까지 가져가시는 분들이 있고, 서브노트 출제 예상 쟁점, 이제 이런 걸로 만드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그 큰 책을 보기에는 너무 회독을 많이 돌리기 힘들 것 같아서 이 책을 선택했고, 그래서 이 책에서 없는 내용, 그러니까 기본서에는 있는데 여기에 없는 내용은 제가 따로 추가를 해가지고 쓰는 방식으로,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저는 단권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서는 보통 양은 많고 빠뜨리는 내용은 없지만 회독을 많이 돌리기엔 약간 부담이 되는, 그리고 내용은 간략하지만 회독을 많이 하기 좋은 서브노트?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서를 갖고 넓은 범위를 공부하기에는 시간 부담이 너무 커가지고 모의고사를 보고 이제 틀린 부분을 체크해서 더 기본서에서 보충을 하거나, 제가 빠뜨린 부분 같은 경우에는 기본서에서 가져와가지고 기본서를 이제 기본서나 모의고사 답안지, 모범 답안을 이렇게 가위로 잘라서 붙이기도 했어요. 또 빠진 내용은 제가 직접 써넣기도 했고요. 그리고 기범쌤은 A, B, C, D급으로 보통 이제 2, 3기 때쯤에 나눠주시는데요. 저는 A, B급은 정말 완벽하게 모든 내용, 검토, 비판까지 다 외우려고 했었고, C급은 이제 약간 목차 위주로, 그래서 목차를 딱 봤을 때 그 내용을 약간 설명을 할 수 있지만 완벽히는 못 외운 정도? 그 정도로 공부했고, D급은 법규정으로 이제 해결할 수 있는 쟁점들이어가지고 그냥 법규정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법규정이 어떤 법규정이 이 쟁점에 적용되는지 그 정도만 외웠습니다. 그래서 C, D급은 그냥 목차만 따로 나중에 3기 때는 목차만 따로 이제 포스트잇에 적어가지고 그것만 보면서 이렇게 약간 입으로 줄줄줄줄 말하면서 그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진짜 저는 약간 좀 찍어서 공부하는 스타일이긴 했어요. 솔직히 A, B급을 주로 외우고 C급, D급은 좀 2, 3기 되면은 소홀히 봤었던 게 사실인데, 이번에 직장폐쇄가 3년? 4년 연속 나왔잖아요. 이게 아마 기범쌤이 C급으로 찍은 게 나온 게 처음인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점점 이렇게 노사 시험이 약간 알 수 없는, 좀 어떤 게 나올지 정말 알 수 없는 시험이 된 만큼, 그러니까 C급 중에서도 출제가 됐다고 안심하지 말고 C급까지 다
외우시는 게 현 상황에서는 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기범쌤 같은 경우는 웬만한 쟁점들은 다 모의고사로 다뤄주셨어요. 그래서 모의고사를 보고 오답을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제가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었는데 연기 1기에는 그래도 서브노트가 일단 나오지도 않았고 그 전기수기 있다고 해도 그냥 기본서로 전체 내용을 보시는 걸 추천해요. 왜냐하면은 그때 아니면 진짜 그 모든 전체 내용을 꼼꼼히 볼 시간이 없거든요. 2, 3기 되면은 진짜 그 중요한 쟁점 암기하는데도 너무 바쁘고 그 사소한 부분들을 볼 여유가 안 생겨요. 그래서 연기 일기 때는 꼭 기본서로 전체 그 세부적인 내용 모두 다 보시는 거를 추천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노무사 수험생이시라면 다 하시는 건데 쟁점 인덱스를 붙여가지고 그 쟁점별로 여기 보면 이렇게 쟁점별로 다 인덱스가 붙여있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쟁점별로 인덱스를 연기 때부터 붙여놓는 걸 추천해요. 그게 기본서면 기본서, 서브노트면 서브노트 모두. 왜냐면은 모르는 게 있을 때 책 필 때도 편하고 또 이제 오답할 때도 편하고 어떤 쟁점이 굵직굵직하게 있는지 이렇게 한눈에도 보이기 때문에 정말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정말 답안지 작성 방법은 할 말이 정말 많아서 또 이제 이 아이패드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면 제가 첨삭을 해봤잖아요. 그래서 진짜 그때 한번 제가 3기에 채점평을 썼었는데 그때도 이제 그때 썼던 내용을 좀 한번 말로 할 거예요. 왜냐면 제 3기 채점평을 보신 분은 그때 그 3기 시험 보신 분들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그때 썼던 내용을 한번 생각하면서 이제 답안지를 어떻게 작성하면 좋을지 얘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논점의 정리로 항상 답안을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논점의 정리에서는 그 전체를 이해했다는 인상을 분명히 줘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관계, 법규정, 만약에 법에 없는 개념이라면은 예를 들어서 뭐 영업양도 이런 거 개념, 그리고 그 논의의 전개 방향, 그리고 어떤 게 쟁점이 되는지. 그래서 이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어야 하는데 여기서 사실관계를 쓸 때도 그 주인공, 갑, 을, A 회사 이런 것만 쓰는 게 아니라 그 사실관계 중에서도 가장 쟁점이 되는 예를 들어서 뭐 A 회사가 B 근로자한테 해고를 했는데 뭐 어떤 이유로 해고를 했고 그 이후에 뭐 해고 예고를 안 했다. 그러면 그 사실관계가 들어가야 되는데 뭐 A 회사가 뭐 언제 뭐 설립됐고 이런 게 나올 리는 없지만 뭐 언제 설립됐고 이런 거를 논점에 정리해 쓸 필요가 없겠죠? 정말 그 문제가 되었던 부분, 판례를 쓸 때 쟁점이 되는 부분, 사안의 포섭에서 나올 부분 그런 사실관계를 써야 합니다. 사실관계를 쓸 때. 그래서 논점의 정리에서도 정말 실력차가 바로 드러나는 게 그냥 사실관계를 그 문제에 있는 사실관계를 모두 다 뒤집다 쓰시는 분과 정말 쟁점이 된 부분만 이렇게 딱딱딱 골라서 쓰신 분을 보면은 아 이게 내공의 차이가 보이구나 라는 거 이제 첨삭하면서 저는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3기 때도 진짜 논점에 정리해서 법규정을 안 쓰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는데요. 법규정은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판례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고 모든 쟁점들, 모든 현실에 일어나는 사건들이나 쟁점들은 다 일단 법을 보고서 먼저 해결을 하고 그게 안 되니까 판례를 적용하는 거잖아요. 근데 논점에 정리해서 판례가 뭐 이렇게 이런 판례를 얘기할 거다 나오는데 법 규정이 안 나와 있으면 약간 그 중요도의 앞뒤가 바뀐 거겠죠? 그러니까 꼭 법 규정은 논점에 정리해서 그 언급하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논의의 전개 방향도 그냥 단순히 이렇게 짜르륵 쓰시는 것보다 그 목차 생각하면서 그 목차대로 넘버링을 해서 쓰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구조화를 계속 강조한 게 이런 구조화가 머릿속에 잘 되어 있으면은 논점에 정리해서 논의의 전개 방향 쓸 때도 정말 도움이 되겠죠? 그 소재를 쓴 다음에 판례를 이제 써야 하잖아요. 근데 판례는 진짜 3기 되면은 못 쓰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진짜 웬만한 판례는 그냥 다 약간 기계적으로 딱 다들 쓰시거든요.
그래서 이때 너무나 시험 응시 인원도 점점 많아지고 이렇게 실력자분들이 점점 많아질수록 차별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차별화가 막 진짜 남들이 공부 안 하는 판례를 쓰고 남들이 공부 안 한 비판, 막 아무도 모르는 교수님이 얘기하신 막 검토 의견 이런 걸 쓰는 게 차별화가 아니라 그 아까 말씀드린 논점의 정리, 그리고 문제의 소재, 그리고 사안의 포섭, 그리고 목차, 이 네 가지에서도 저는 충분히 차별화가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중요 쟁점이 아닌 부분을 쓰다가는 그 기본에 소홀할 수가 있어요. 사실 그 노동법에서 그 답안지를 쓸 때 주어진 시간이 굉장히 충분한 편이 아니에요. 진짜 정말 시간이 모자르거든요. 실제로 채점을 할 때도 시간이 모자라신 분들을 정말 많이 봤고, 저도 공부할 때 답안지를 쓸 때 시간이 모자른 적이 많았고, 그래서 그 주어진 시간 안에 정말 필요한 내용들만 딱딱딱 들어있는 거, 그거 자체로만 해도 진짜 차별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 소재는 앞에서도 계속 얘기했듯이 이 판례가 나오게 된 계기예요. 그래서 주로 이제 법 규정의 해석에 논란이 있거나 아니면은 법 규정이 부재하거나 또 현실에서 문제가 되었던 부분, 과거 판례에서 문제가 되었던 부분, 그런 게 나오겠죠? 그런 걸 먼저 이해했다면은 어렵지 않게 쓰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사안의 포섭인데요. 사안의 포섭은 일단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또 여기서 정말 점수가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판례에서는 그렇게 점수 차가 나지 않으니까. 그래서 사안의 포섭은 판례의 목차를 따라가면 가장 중요해요. 그 사안의 포섭 안에서도 뭐 1점 해가지고 쫙 쓰고 2점 쫙 해가지고 그 판례 안의 목차를 그대로 사안의 포섭에도 다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3기쯤 되면은 넘버링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굉장히 꽤 있어요. 근데 아직도 목차화 시키는 분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 줄 띄우기 넘버링이 아니라 진짜 목차까지 쓰시는 분들은 정말 그 사안의 포섭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분도 굉장히 그 쌓인 실력이 보이시는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쓰기까지는 많이 공부를 해야지만 그만큼 그렇게 판례 목차를 따라가서 사안의 포섭을 썼다. 그러면은 정말 이해를 많이 했고 또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겠죠? 그래서 판례 전문은 보통 통으로 읽기보다는 두세 개로 나눠지거나 하나의 쟁점에 한 두세 개의 판례가 있는 경우에는 이거를 꼭 목차를 해가지고 써주세요. 그리고 이게 첨삭자 입장이 돼 보니까 목차별로 점수를 약간 줄 수밖에 없어요. 오히려 통으로 돼 있으면 점수를 덜 주게 되는? 그래서 논리가 있는 목차, 그냥 자기가 혼자 만들어낸 이상한 목차가 아니라 논리가 있는 목차와 가독성 있는 답안은 진짜 높은 점수를 줄 수밖에 없는 답안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가독성이 높고 목차가 잘 구성되어 있는 답안을 칭찬이 많이 하는 것도 이제 첨삭자들끼리 얘기했을 때도 이게 공통 의견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채점을 기계가 아닌 사람이 하기 때문에 모두 다 공통적인 기준을 적용해서 객관적으로, 정말 진짜 기계처럼 객관적으로 채점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채점은 사람이 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목차, 그리고 가독성, 그리고 일관된 흐름, 인트로, 아우트로, 즉 논점의 정리, 사안의 포섭, 여기서 점수차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 판례에서 뭐 문구 하나 따르게 썼다고 이거를 교수님이 보고서 아 얘는 판례를 잘 안 외웠네, 점수 뭐 1점 감점 이렇게 절대 안 하시거든요. 특히 그 합격자들이 첨삭을 할 때는 이제 줄을 치면서 다 하나하나 체크를 하잖아요, 키워드를. 근데 교수님이 채점하신 답안을 보면은 진짜 새하얗대요. 아무 표시도 안 되어 있대요. 그게 뭐냐면은 그냥 한 번에 그 답안의 인상을 보고서 점수를 결정하시는 거예요. 진짜 뭐 하루에 몇백 부 이렇게 채점을 하시니까. 그래서 가독성 목차를 항상 강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모의고사 점수에 이제 신경이 많이 쓰일 수밖에 없죠. 왜냐면 등수가 이렇게 쫙 붙으니까. 근데 진짜 등수랑 점수는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합격자들 모두의 약간 공통된 의견이었어요. 점수, 어차피 그 점수로 실제 시험을 합격하는 것도 아니고 밑에 있는 분이 정말 합격을 할 수도 있고, 또 막 노동법이 막 10등 안에 항상 드셨는데 뭐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런 일들이 진짜 꽤 일어나기 때문에 점수는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다. 애초에 모든 답안을 한 사람이 채점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점수보다 가장 중요한 거, 그럼 시험을 왜 보냐? 시험을 보고 오답을 하는 것이 진짜 중요해요.
오답을 하고 내가 아는 부분, 내가 모르는 부분 이 두 가지를 구분하고 내가 놓친 부분들을 이렇게 찾아가지고 정리를 해놓는 거, 표시를 해놓는 거. 그래서 그게 진짜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토요일, 일요일 시험을 보고 일요일 이제 노동법이 끝난 저녁에는 쉬고 월요일엔 무조건 오답으로 그냥 그 하루를 다 채웠어요. 저는 오답을 전체 과목을 하면은 한 3, 4시간 걸렸어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하루는 오답만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정도로 오답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래서 답안지 받고 점수를 보기보다는 채점자가 답안에서 뭐가 부족하다고 말을 했는지, 그리고 자기가 한번 좀 첨삭자가 된 것처럼 답안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보세요. 물론 그게 정말 하기 싫은 거는 저도 아는데 자기 답안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보면은 그 첨삭자들이 쓴 그게 뭔지 알 거예요. 그냥 자기 답안을 처음부터 쭉 끝까지 읽어보시면 부족한 점이 정말 눈에 잘 들어오실 거니까 그렇게 자기가 채점을 하는 사람이 됐다고 생각하고 한번 자기 답안을 쭉 읽어보고 내가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이렇게 생각해 보는 시간이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답안을 쓰실 때 굉장히 급하게 쓰시잖아요. 그러니까 답안을 급하게 쓸 때는 내가 잘 쓴 것처럼 보여도 나중에 읽어보면은 흐름이 이상하다거나 뭐 용어가 이상하다거나 말이 너무 길어진다거나 글씨가 어느 부분에서 막 날아간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혼자 읽어보면은 엄청 잘 보이실 거예요. 네, 이렇게 노동법은 진짜 말할 수 있는 거는 정말 다 한 것 같네요. 이렇게 노동법, 원래 노동법 이렇게 행정쟁송법 이렇게 두 개 법과목을 같이 찍으려고 했는데 아니 이게 한번 쭉 말할 내용을 써보니까 노동법이 너무 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번에는 노동법만 한번 소개를 해봤고요. 제가 첨삭을 1월부터 8월 내내 해가지고 좀 하고 싶은 말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또 전 노동법을 엄청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공부했던 사람이라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지금까지 말한 내용을 저도 수험생 때 완벽히 다 실행한 것은 아니었어요. 만약에 제가 실행했다면은 노동법이 점수가 더 높았을 텐데 그렇진 않고 그냥 제가 합격을 하고 나서 좀 더 아쉬웠던 부분과 내가 잘했던 부분, 미리 이런 부분들을 알았더라면 좀 더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서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다음 영상은 행정쟁송법으로 다시 한번 찾아오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제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